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들 양육에 바쁜 40대 중반 여자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크게 아팠거나 큰 병에 걸렸던 적 없이 건강만큼은 자신 있다 생각하고 살았는데요. 그런데 며칠 전 갑자기 어깨에 불이 난 것처럼 아프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밤에는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어깨가 너무 아파서 팔을 들 수도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아직 젊은 나이라 건강을 너무 과신했나 싶은 마음에 다음 날 일어나자마자 바로 병원을 찾아갔죠. 그리고 받은 진단명은 석회성 건염이라는 생소한 병이었습니다. 저처럼 갑작스럽게 통증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도 들었는데요. 처음에는 생소한 질병이라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이제 꾸준히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아무래도 어깨 부위다 보니 어떤 치료를 받게 될지 걱정이 앞서고요. 또 심각한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하나, 또 부작용이 생기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고민이 자꾸 깊어집니다. 건강한 뷰티뷰티에서 석회성 건염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네, 건강하게 100세까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네, 건강한 뷰티. 오늘은 석회성 건염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박경진 원장님 모셔봤거든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석회성 건염, 낯선데 어떤 것인가요? 네, 병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요. 석회에 의해서 심줄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석회, 즉 칼슘이 심줄에 침착이 돼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이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딱딱한 돌이 생기는 건 아니고 돌이 아니에요. 예, 부드러운 석회가 심줄에 침착돼서 염증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근데 힘줄에 석회가 생긴다고 하니까 굉장히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그럼 도대체 어느 근육에 어떤 증상으로 나타날까요? 네, 주 증상은 극심한 통증인데요. 네. 자다가 잠을 못 자고 깰 정도의 아주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팔을 올리기도 힘들고요. 네. 옷을 입기도 힘들고 심할 경우에는 외래를 올 때 머리를 빗지 못하고 네. 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거의 못하겠네요. 예, 전혀 못합니다. 사실 팔은 우리가 주로 많이 쓰잖아요. 밥 먹을 때도 그렇죠. 쓰고, 맞아요. 선생님 네. 말씀처럼 뭐 머리를 빗을 때도 쓰고, 네, 맞습니다. 샤워할 때도 손으로 다 쓰고 팔을 쓰는데 원인이 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됐지만 네. 아직까지도 정확한 원인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어떡해요? 모른다고요? 그냥 추측하기로는 퇴행성 변화, 네. 노화에 의해서 생긴다든지 아니면 혈액순환 장애에 의해서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지도 궁금해요. 네, 가장 쉽게 검사할 수 있는 거는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엑스레이 검사로도 방사선 검사로도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사진을 보시면 저기 보이는 엑스레이 사진상에서 하얗게 보이는 저 부분이 석회성 건염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얀 부분 보이네요.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하얀 네. 부분이요. 어. 예, 그리고 네. 그렇게 해도 진단이 안 되는 경우, 엑스레이에서 안 보이는 경우에는 네네. 초음파 검사로 진단할 수가 있겠는데요. 초음파요? 예. 초음파로 사진에 보시면 저 초음파로 까맣게 보이는 저 네. 부분이 석회성 건염이 보여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얀 부분이 아니라 검은색 예, 부분. 까만 네. 부분입니다. 이 사진은 뭔가요? 네, 그 초음파로 진단하고 치료를 해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MRI를 찍어서 혈전근개 파열이 있는지 MRI. 아니면 다른 병변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걸 또 감별하기 위해서 MRI를 찍게 되는데요. 이 사진은 MRI 상에서 보이는 가운데 까맣게 보이는 저 부분이 석회성 건염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뭐 엑스레이 그리고 초음파, 네, MRI를 맞습니다. 이렇게 또 통해서 좀 알 수가 있겠네요. 네네. 자, 그리고 아까 그 원장님께서 이 석회가 생기는 직접적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게 석회성 건염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원인을 모른다고 치료를 못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네. 뭐 검사 후에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됩니까? 네, 가장 많이 하고 그다음에 네. 빠른 치료 방법으로는 주사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네네. 사진 보면서 말씀드렸어요. 사진 보시면 주사 치료를 할 때 저렇게 초음파를 보면서 왼쪽 손에 잡고 있는 게 초음파고요. 초음파요? 네. 예, 오른손에 쥐고 있는 게 주사인데요. 초음파를 보면서 그 석회 있는 부분에다가 약물을 주입해 주게 됩니다. 아, 네. 정확한 부위에. 그렇죠. 정확하게 석회를 찾아서 거기에 약물을 주입할 수 있기 때문에 초음파 유도화 주사 방법은
아주 정확하고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초음파 사진인데요. 네. 저 초음파에서는 하얗게 보이는 부분이 섞여 있는 부분인데 네. 거기에 이제 주사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주사 바늘로 석회를 깨는 겁니까? 네, 주사를 약물 주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주사 바늘로 석회를 자극해서 석회를 좀 깨주기도 하고요. 어. 이렇게 해서 급성기가 지나가게 되면 네. 환자들이 이제 통증이 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남아 있는 석회는 최애 충격파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요. 체외 충격파. 네. 들어보셨죠, 최애 충격파? 제가 예전에 그 요로결석 한번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거 한번 경험해 본 적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요로결석 있을 때 최애 충격파로 요로결석을 깨게 되는데요. 네네. 그게 이제 비뇨기과에서 처음 시작됐는데 그거보다는 좀 작게 생긴 기구로요. 아. 정형외과에서도 네. 요로결석을 깨는 그런 방법과 비슷하게 네. 최애 충격파를 줘서 이 석회를 좀 분해해서 흡수를 좀 촉진시켜주게 됩니다. 네. 그래요? 지금 원장님께서 이 주사 치료에 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석회 개수나 좀 크기가 또 좀 다를 경우에, 클 경우에 다른 치료법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석회의 크기가 크거나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네. 이런 주사 치료로 좋아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에는 어깨 운동도 심하게 제한되고요. 염증이 심하니까 통증도 심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수술하게 되는데 요즘에는 째지 않고요. 네. 관절경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사진 보시면 네. 저희 관절경 수술 모습인데요. 오. 가운데 하얗게 나오는 게 석회입니다. 아, 저희 관절경을 보면서 석회를 제거할 수 있고요. 네네. 마치 치약처럼 돌처럼 맞아요. 나오는 게 아니라 치약처럼 저렇게 석회가 나오게 되고요. 저렇게 제거하고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염증도 이렇게 제거해 줄 수 있습니다. 아, 빨간 부분이 염증이라는 맞습니다. 거죠? 예, 염증이 있고 제거하게 되고요. 네. 과거에는 째고 수술했지만 지금은 관절경 수술로 하기 때문에 5mm 정도의 작은 절개를 한 3군데 정도만 어깨에 뚫어주게 되면 거기에 관절경을 넣어서 정확하게 그 석회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뭐 수술이 아닌 건가요, 그러면? 비수술로 들어가나요? 수술은 맞는데요. 네. 간단한 수술이 되겠고요. 조금 더 간단한 예, 수술로. 예. 여기서 또 재밌는 얘기 하나만 드리면 네. 제가 미국 연수 갔을 때 미국 선생님들부터 들은 얘기인데 네. 미국에서는 과거에 가장 많이 하는 어깨 수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석회성 건염 수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어깨를 째고 했어야 되니까 네. 돌이 있으니까는 무조건 많이 아파하니까 무조건 어깨를 째고 돌을 제거했는데 네. 그 의학이 발전하면서 이거 주사로도 해보니까 좋아지더라 해서 요즘에는 환자 중에 90% 이상이 수술 안 하고요. 아, 주사 치료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이렇게 뭐 비수술 치료나 수술 치료를 받고 난 뒤에는 꾸준하게 좀 재활을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어깨 관절을 좀 강화해주는 생활 습관 같은 거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알려주세요. 아, 맞습니다. 예. 그 스트레칭 방법을 알고 스트레칭 해주는 게 중요한데요. 네. 스트레칭 방법은 워낙 다양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냥 간단히 가르쳐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네. 그 일상생활 할 때 책상에서 그냥 간단하게 네. 천천히 바깥으로 돌려주고 네. 안으로 돌려주고 이것만 자주 그것만 해주셔도 되나요? 굉장히 네. 어깨가 스트레칭 될 수 있고요. 이게 국민치료에서 어깨 돌리기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예. 짧게 돌리는 거. 그 외에 뭐 더 자세한 스트레칭 방법은 너튜브에 나오니까 너튜브 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너튜브 하시는 건 아니시죠? 너튜브 하고 싶습니다, 저는. 아니, 생각보다 우리가 어깨를 네. 이렇게 운동하는 일이 많이 없으니까 맞아요. 선생님이 예. 관절 범위, 어깨 이 관절 범위를 좀 넓게 예, 하는 말씀을 천천히 해주시는 돌려주는 게 것 같아요. 좋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 이제 제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저한테 오시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농사를 진다든지 아니면 네. 가사 일을 할 때 네. 일을 하다 보면 집중해서 뭐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이렇게 계속 일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안 좋고요. 어깨를 쓰는 일을 할 때는 한 30분 일을 하면은 잠깐이라도 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쉬어줄 때 그 심줄의 혈액순환 같은 것도 좋아지고 네. 심줄도 자꾸 그 영양 공급도 받고 그렇기 때문에 네. 쉬는 게 필요하고요. 쉬지 않고 계속 일하게 되면 심줄도 이제 나중에는 찢어진다든지 아니면 석회성 건염이 생긴다든지 이렇게 파업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그 쉴 때는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너튜브 보면서 어깨 스트레칭 하기 그거 예, 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또 네. 방송 보시는 그 어머님들, 주부님들도 네. 설거지 하시면서도 맞아요. 못 쉬시거든요. 맞아요. 네, 꼭 운동하시면 좋을 휴식이 것 꼭 같아요. 필요하다는 거. 네. 네,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갑자기 어깨에 통증이 심하게 생기면 놀라지 마시고 네네. 석회성 건염일 수 있으니까 가까운 정형외과에 가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 자, 오늘은 석회성 건염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잘 알아봤습니다. 네, 자세한 도움 말씀 주신 박경준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또 뵙겠습니다. 예.